오늘도 좋은 소식 물고 온 파랑새입니다. 제가 주장했던 모든 것이 맞아 떨어졌습니다. 우상호의 자기 정치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오늘 이규현 수석이 진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잼통령과 청 대표는 어딩 하나 틀리지 않고 일치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예를 들면 내란 전담 재판부에 관해서도 내란 전담 재판부를 하자. 네. 근데 2심부터 하자. 대통령 생각이 우상호 수석이 한 말과 이규현 수석이 한 말이 다른 사건. 예. 그러니까 내가 저번에 우상호 정무수석이 개혁 좀 조용히 해라. 그 이야기를 민주당과 직접 소통하는 게 아니고 소통하라고 있는 자리인데 언론에 나가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강력하게 비판했던 적이 있죠. 네. 아니 무슨 정치를 이렇게 하시냐고. 정무수석이 언론 나가서요. 홍보는 할 수 있어도 여당을 까는 일은 내가 봤을 때 정치를 모르거나 심각한 자기 정치하거나 이번에 우상호 정무수석이 내란 전담 재판부 2심부터 하자라고 했다고. 그거를 지금 이규현 홍보수석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대통령의 입장은 2심부터라는 이야기 자체가 아예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독립적이고 공정해야 된다는 메시지는 하셨지만 저렇게 칵 집어서 얘기는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점에 대통령이 당대표랑 원내대표를 만찬한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그 시점에 대통령이 당대표랑 원내대표를 만찬한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뭐 와서 군기 잡으려고요? 힘 실어주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는 말이 맞다. 대통령이 나치 청산하듯이란 표현을 했었잖아요.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근데 그 이야기를 지금 민주당 내에서 갈라치기로 써먹는 사람들이 계속 가져오기 때문에 우상호 수석이 했던 말들을 보면 굉장히 갭이 있는 것처럼. 근데 이규현 홍보소통수석하고 영청래 대표가 오늘 의총에서 한 말과 일치하잖아요. 바늘 하나 들어갈 틈도 없이 일치한다. 그런데 마치 대통령실하고 당하고 뭔가 의견 일치가 안 보는 것처럼 우상호랑 임명의 출마하시는 관계자. 분들이 내가 직접 소통하는 소통의 가교가 되겠다고 출마를 해요.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저기 봐봐요. 지금 이규현 수석이 내란 전담 재판부를 2심부터 하자는 등의 구체적인 얘기는 제가 들은 적이 없다. 우 수석도 그래. 대통령의 생각을 좀 읽었다 정도의 얘기였는데, 그러니까 이 말의 뉘앙스는 뭐냐면 우상호 수석이 대통령의 생각이 그런 것처럼 보였다 이런 정도인데 대통령이 지시한 것처럼 언론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게 보도됐다. 그러면서 당황스럽다고 하셨다. 이건 우상호 수석 이야기입니다. 네. 본인이. 네. 그러니까 신중하라는 겁니다. 대통령의 지시 그렇게 인식하셨다면 이번에 좀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과 당원들이 조금 혼란스럽고 사실이 흐려지면 갈라치기처럼 느껴지는 포인트가 적은 것 같네요. 그야말로 자기 정치다. 제가 분노하는 지점이 이런 거예요. 자기 정치하는데 써먹는 거예요. 야, 나는 대통령 가까이 있으니까 대통령의 뜻이 정확하지도 않은 걸 언론에 나가서 신나게 이야기해. 우상호 씨. 이규현 홍보소통수석이 저분이 굉장히 좀 신중하신 분이고 제가 볼 때 이게 제가 생각해왔던 지금까지 방송으로 말했던 맥락과 아주 일치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거의 갭이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민주당 관련 뭐 하나 나오기만 하면 맨 앞장서서 헛소리하던 나경원. 통일교 전재수 정동영 건이 나왔는데 아주 조용합니다. 알고 보니 통일교 2인자와 나경원 녹취가 9개나 나왔다고 합니다. 어쩐지 주진우 등 국힘에서 파상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나경원만 전재수 언급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이유가 있었군요. 검찰의 공작이 또 시작이 되어 오늘 통일교 관련해 전재수 장관이 사퇴를 했고 정동영 의원도 이 사건에 휘말렸는데 전재수 장관이 사퇴하자마자 통일교 행사에 왔다는 그 주장이 바로 이 사진이 등장함으로써 통일교 측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저는 일종의 그 자신감의 발현이라고 봐요. 자, 정동영 장관 어저께 이제 보도가 터지니까 내일 입장문 내겠다. 싱거운 내용 될 것이다. 오늘 내용 보니까 진짜 싱겁더라고. 뭐냐면은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천정궁이라고 하는데 뭐 무단으로 관광지는 아닙니다만 오다가 들어가서 관광할 수 있는 그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들어갔더니 윤용호를 만났고 왜냐하면 유명한 정치인이니까 만나가지고 거기서 차 10분 마시게 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전재순 장관 같은 경우는 일단 귀국하자마자 내가 말끔하게 이 사건 털고
그리고 다시 복귀하겠다 하면서 해수부 장관 사퇴했고. 근데 저는 이건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이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설명을 이따가 해드리고, 결정적으로 통일교가 그 부산 행사에 갔다는 날 사실은 성당에서 미사 중이었다. 증거 사진까지 나왔습니다. 어떡할 거냐고요, 이제. 저 사진까지 딱 없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정말. 사실 이제 부산 정치인들한테 통일교가 로비를 많이 한 이유 중에 하나가 통일교의 수건 사업이었던 한일 해저터널 부분인데, 그거 찬성 공개적으로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부산시장 박형준이나 나경원이나 김종인이나. 일본 좋은 일이지.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로비를 했다고는 보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특검에서 진술을 할 때, 예를 들면 여당도 만났고 야당도 만났다.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뭘 줬다 이런 차원보다는 예를 들면 전재수도 만났고 정동영도 만났다.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뒤쪽에서는 그 정치인들한테 뭘 주기도 했다. 이렇게. 한마디로 받은 쪽은 국힘, 받지 않은 쪽은 쪼이는 쳤지만 받지 않은 쪽은 민주당, 뭐 이렇게도 해석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나경원 입장도 내야 될 것 같고, 지금 우리 쪽은 다 입장 나왔습니다. 그리고 증거가 지금 명백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랬나? 윤용호가 마지막 발언에서는 전혀 언급조차 안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경원 법정에서 통화 녹취까지 나왔다고 하죠. 나경원 어쩐지 조용하더라고. 자, 이재명 대통령이 각 부처별 업무 보고를 받는 현장이 사상 최초로 생중계되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국민인 우리가 이 나라의 주인이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죠. 정말 대통령 하나는 잘 뽑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업무 보고 가운데 요즘 세간의 화제인 쿠팡과 관련한 경제적 형벌에 대해 기재부 장관의 보고를 받는 장면과, 그리고 하나는 마약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인천세관과 관련한 관세청장의 보고 장면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경제형벌 합리화 TF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속도를 좀 내야 될 겁니다. 이게 자주 말씀드리는 거긴 한데, 국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형벌, 뭐 과징금, 과태료, 아니면 행정처분,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이게 경제 분야는 사실 돈 벌기 위해서 법률을 어기는 경우에 이거를 처벌을 해봐야 그 사장이 처벌되는 것도 아니고 이익 보는 사람이 처벌받는 게 아니고, 그것도 실무 책임자 처벌 안 돼도 한 5, 6년씩 걸리고, 그 수사하고 재판하고 하느라고 국가 영향을 엄청나게 소진하는데 아무런 제재 효과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데 경제 제재를 해야 된다. 네. 그렇으면 속도를 좀 내자. 속도가 생명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세청은 요새 꽤 세인들의 관심을 받고 있어요. 예. 근데 이 관세청이 사실 수입 물품 또는 수출 물품을 일일이 통제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사실. 네, 그렇습니다. 물류 비용이 굉장히 많이 물류량이 엄청나서. 네. 맞습니다. 그 제가 놀란 거는 저번에 얼마 전인데 동해안에 무슨 마약을 잔뜩 실은 배가 들어왔었다고. 맞습니다. 4월 달에 옥계항에서 들어왔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건 결국 뭐 잡긴 잡았는데, 그것도 우연히 잡은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떤 첩보 활동을? 미국 정보기관으로부터 정보를 받았습니다. 그걸 안 받았으면 그냥 멀쩡히 왔다 갈 뻔했죠. 한국이 경유지로 추정이 됩니다. 예, 남미에서 온 마약입니다. 예. 지금 그 국내 마약 반입도 문제인데, 요새 특송화물 무슨 우편? 예, 특송 국제편. 예. 국제편 이런 걸로 많이 온다면서요?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여행자들도 가져오지만 이제 특송 제도 자체가 간편하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특송을 악용한 이런 부분들이 전체 부분에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한 41%, 특송과 국제편의 41%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통제할 거냐고. 이 부분에 대한 좀 특단의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특단의 대책이 어떤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기본적으로 국정상에서 공급적인 부분을 차단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수요자를 차단하는 그런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수요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실제로 범죄자 또는 혹시나 또 호기심을 가진 이런 수요자를 막기 위해서 그 특송으로 들어온 그래서 적발된 그런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뭐 특송 제도 자체를 이용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또 마약과 관련해서 악성 마약 우범자에 대해서는 체납
그 관리자처럼 악성 체납자처럼 명단을 공개한다든지 그 여러 가지 네. 혜택들을 좀 차단하는 게 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건 마약 단속 정책에 관한 문제일 것 같고, 지금도 일단 걸리면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관리는 하고 있을 건데, 그렇습니다. 제가 뭐 여쭤봤던 거는 통관 자체 단계에서 이걸 검색해서 막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지금도 하고는 있겠죠. 하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제가 얼마 전에 뭐 특성 우편에는 별도 인력을 투입해가지고 추가 검색을 하는 걸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우편 그렇습니다. 집중국에 예. 인력 파견하라고 했는데 그 전 집중국이 다 하고 있어요? 일부만 하고 있어요? 그 동서울 우체국 거기 있으면 한 군데서만? 예. 왜 한 군데서만 하세요? 국조실 주관으로 다 해야지. 관계기관이 협의를 해서 그 우체국 이중 검사제를 우편 집중국이 20몇 개는 그렇다면서요? 근데 그때 하나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아무래도 인력적인 부분들의 한계 이런 부분들이 제일 또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들고요. 그래서 하라고 했잖아요. 왜 인력 보강이 안 됐죠? 그 부분은 지금 이제 법적 문제가 조금 있어가지고 개인 이제 화물 들어오는 건데 일단은 여기 한번 해보고요. 좀 더 늘리는 방향으로 저희가 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체국, 과기부 뭐 등등하고 협의를 좀 해나가고 있는데 뭐 그 법적 문제 조금 걸리는 게 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만 하고 있는 건데. 뭐가 법적 문제가 걸려요? 저기 관세청이 인력을 채용하고 저기 행안부에서 인력 증원 동의해주고 예산 편성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뭐가 문제예요? 들어올 때 아마 이제 개인 물건이 들어온 거니까 이걸 다 일일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편 검열이라고? 예, 일종의 그런 검열로 보는 거죠. 예. 아니 그렇게 치면 저 마약병 가지고 냄새 맡아보는 것도 다 위반이에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 부분 말씀을 엑스레이로 올리자면 예. 일단 그 통관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통관이 됐기 이제 때문에? 통관이 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체국에서 그 부분을 이제 보겠다 이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통관이 됐기 때문에 이제 우체국의 그 우리 직원들 자체가 굉장히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가서 이렇게 보는 그런 부분들인데 아무래도 우체국 입장에서는 또 한번 그 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본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법적인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좀 고민을 좀 아니 그러니까 그 고민이 아직도 안 끝났어요? 지금 내가 이 얘기한 지가 몇 달 됐는데? 뭐 지금 일단 시범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곧 지나면은 저희가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뭐 우편 구매나 이런 것들이 하도 많아져가지고 이게 지금 요새 입시생들이 잠 안 오는 데 쓴다고 그런 약 사 먹고 그런다는. 예, 얘기가 ADHD. 있는데. 예. 그 향정증성 물질의 일종인데 저희들이 그래서 여러 가지 관계기관과 홍보 캠페인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아니, 지금 특성으로 얘기를 좀 집중해서. 특성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 특성을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뭐 우편물 내용물 보는 것도 아니고 글자를 들여다보는 것도 아니고 이게 과연 마약이냐 아니냐를 검색하는 건 국가 권력의 정당한 행사인 것 같은데 그게 왜 그런 문제되는지 나는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예.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일단 그 동서울 그 우체국 집중 우체국에서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인력적인 부분들이 또 서로 간에 그 합의가 이루어지면은 또 추가해서 또 그 보충해서 확대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시범 운영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오래 갑니까? 올해까지는 않고 그 말 그대로 상황을 보면서 그렇게 지금 그 국조실 주관을 해서 그거는 예, 별도로 네,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예, 뭐 저희가 지금 현재 특별 단속 기간도 지금 11월 30일 날 끝났고요. 그다음에 그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성과도 좀 저희가 보면서 인력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체크해가지고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속도를 내겠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인력이 없어서 필요한 일을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뭐 돈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그 뭐가 문제가 돼요? 필요한 일을 하라고 국민들이 세금 내는 거고 세금 내는 걸로 국민들의 생명 안전을 지키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 달라는 건데 세상에 마약 단속하는 검색하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못한다 또는 잘 못하고 있다는 건 진짜 말이 안 돼요. 그건 총리께서 전에 한번 얘기했던 건 합동 얘기했던 거잖아요. 챙겨서 하십시오. 해서 지연되지 않게. 하여튼 이 마약이 우리 사회에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관세청 역할이 정말 중요하고요. 예, 직원들하고 최선을 다해서 관계 부처랑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있잖아요, 달러. 외환 유출할 때, 밀수출할 때,
예, 예. 내가 어디서 보니까 뭐 3만 불, 지금 현재 만불입니다. 소지 한도가 만 불이에요? 예, 예. 만불 이상 근데 뭐 몇십만 불을 가지고 나가도 안 걸린다고 주장을 하던데. 그 뭐 책갈피에다 끼워가지고 가거나 이러면 못 잡는다. 그거 진짜예요? 나갈 때는 그 인천공항공사, 저희 관시청이 아니고 인천공항공사 직원들이 일일이 옷을 벗고 소지품을 다 그 엑스레이 검색대를 통과를 시킵니다. 그래서 공항공사 직원들이 만불 이상이 확인이 되면은 그걸 세관한테 알려주면은 세관이 이제 그걸 처벌하는 그런 식으로 돼가 있는데 간혹 이제 그런 거를 그 인천 이제 공항 검색 직원이 못 보는 경우도 간혹 있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말씀을 들으신 것 같습니다. 관세청 소관이 아니군요. 이거는 나중에 누가 하나 좀 알려주십시오. 시장 측에서. 이게 지금 검색을 해도 안 된다는 얘기도 있고, 그냥 적당히 해서 그렇다는 얘기도 있는데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어요.